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비바람이 그치고 네. 오늘은 그래도 날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아직 먹구름이 끼어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아휴, 오랜만에 등장한 루비니 교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예측을 맞춘 인물로 이제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채무 위기 온다. 그래서 증시 지금 이 바닥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50%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은행들의 경착륙으로 인해서 긴축 중단도 일단 고려를 해야 한다. 예, 이제 긴축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채무 위기 그 상황과 함께 2008년 때 시스템 리스크가 나왔죠. 이 디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더욱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코멘트도 같이 했고요. 현재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서 약세장 일시적 반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우리가 이제 예측에 대해서 50%가 추가 급락한다. 섬찟한 얘기죠.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결과치 50% 하락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은가라는 부분들을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는 근거에 대해서 봐야 그렇죠. 된다. 지금은 이제 근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근거를 보셔야 됩니다. 루비니 교수의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려왔던 거와 생각이 좀 일치한 부분인데 일단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거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결국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연준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인정하자라는 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2008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문제였었고 70년대 채무 문제였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채무, 무슨 채무냐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입장에서 본다라면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걸 지금 회수하는 역사상 최초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채무를 빨아들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루비니 교수 얘기는 공급 사이드,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2022년 초반만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오니 우리가 금리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올 봄부터 공급 사이드 문제가 생겼죠. 원유라든지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물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 디플레이션을 갈 수 있다. 여기서 과연 연준이 적절한 어떤 포지션을 그리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지금 경제 행위를 3개월 전에 똑같이 제 차에 기름을 채웠고 지금도 기름을 채웠는데 기름값 때문에 물론 50% 더 지출했어야 됐어요. 이게 과연 소비가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경기 소비 위축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연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소비가 늘어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오늘도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미국 소비가 0.1% 늘었어요. 소비가 늘어난 건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소비가 0.4% 줄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0.4% 줄은 걸로 보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요럴 땐 요렇게 보고 저럴 땐 저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연준을 더 못 믿게 되죠. 연준은 플러스 늘어난 것만 봐야 됩니다. 그걸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 판단이 자칫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루비니 교수가 지금 현재 표명하고 있고 연준도 판단하기 니네 어려운 거 알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우리 믿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갖기는 어렵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시장 구성원들이 투자 의견을 갖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비를 해야 돼라고 루비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가 50% 빠진다 신문 헤드라인만 보실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차근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7월 달 연준이 75bp를 하고 그다음에 전망치를 어떻게 내시할 것인가 거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이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7월 달에 우리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떤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루비니 교수도 증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50% 급락을 하길 바래서 한 얘기는 그렇죠.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것까지 좀 가능성을 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경고를 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네. FOMC가 이제 7월, 8월은 잭슨홀 미팅 때문에 없고 네. 9월에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소프트 랜딩. 이게 비행기가 우리가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은 이제 비행 용어인데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착 착륙했을 때가 가장 베스트죠. 예. 하드 랜딩 같은 경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들 때 어찌됐든 착륙은 해야 되니까 조금 털컹거리더라도 이게 착륙을 하는 게 하드 랜딩입니다. 모든 건 소프트 랜딩인데 지금 연준의 목표는 소프트 랜딩이 있지만 지금 갑자기 예. 이렇게 유가는 이제 지금 약간 꺾이긴 했고 원자재 가격도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더 복잡해졌죠. 국제 정세가 막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이 비행기를 잘 조정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시장 참여들이 일단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모든 걸 잘 해결할 거라고 보면 이 어려운 것을 파월 의장이 잘 해결할 거라고 보면 시장이 믿고 가는데 지금 저 사람이 자꾸 말을 바꾸는 것 같네.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일단 못 믿죠. 예. 그러면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이제 일단 75p는 결정이 났어요.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 9월 달에 대한 어떤 전망치, 그다음에 점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해가 짱짱하지만 어제 내린 비를 예를 들어드리면서 비가 내리면 오늘처럼 쨍쨍한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시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예측이라든지 뭘 움직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쉬는 것도 투자다. 지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장마라는 건 언젠가 끝날 일일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장마 구간에 있습니다. 이 장마가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산이 필요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방어 태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연준도 고심이 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뭐 그런 지금 상황. 뭐 예. 지금 역대 어떤 연준 의장보다 더 머리가 아플 것 같다. 한 가지 여기서 딱 말씀드릴 게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안타깝게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보기 싫었던 상황이 한 차례 더 신용에 대한 어떤 예. 것들이 악몽이 이제 갑자기 확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낙폭, 다음 주 초반에 낙폭이 중요하겠네요. 낙폭이 심하게 나오면 주 후반에 반대 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던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 일단 경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 지지? 예.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현 하겠습니다. 라인에서 주가 좀 방어와 지지를 받아줘야겠네요. 네. 다음 기사 열고 두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터리가 걱정이에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경계하고 있었던 이제 경쟁사에 대한 우려감을 가졌었던 노스볼트 있죠. 이 회사가 배터리 첫 출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파우치보다 이제 각형 전지를 통해서 유럽 전기차 메이커들을 공략할 계획이죠. LG엔솔은 파우치 배터리가 주력이고 이제 노스볼트가 각형인 모양입니다. 자, 2030년 세계 점유율 25% 목표고 CIS가 공정장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 주가는 급락이고 2차 전지주 최근 고전 속에서 이제 경쟁사까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굉장히 LG엔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판단, 지금 이제 LG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진짜 좀 들여다본다. 한편은 이해가 갑니다. 1조 7천억을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증권가에서 2조 5천억까지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다 2조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뭐 1, 2천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물론 LG엔솔이 이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미세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가 급락했는 게 셀트리온 예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임상을 중단했는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 막아냈다라는 거지만 LG엔솔 같은 건 미래 먹거리를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급락한다라는 거죠. 자, LG엔솔이 처한 현상을 보죠. 일단 지금 LG엔솔이 미국을 진출하는 것을 일단 고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장이 뭐 무한정 커진다라면 1조 5천억
2조 5천억이 아니라 3조가 들어도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과연 1조 7천억에서 2조 5천억까지 요거 플러스 되고 났는데 우리가 공장을 지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스웨덴에서 노스볼트가 이걸 출하했습니다. 기사는 어제 밤에 떴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이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포드가 내재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하고 접촉했다라는 예. 거죠. 결국 포드도 2030년 목표로 해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죠. 이러한 셈법이 이제 복잡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 7월 27일 날 996만 주의 보호수가 또 풀립니다. 아, 오버행 이슈까지. 오버행 겹쳤네요. 이슈까지 지금 이제 LG엔솔이 떠안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업황이 너무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현재 파우치냐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저는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이런 거에 맞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메이저 업체들은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지금 우세하다, 뭐 리튬이 뭐 우리가 뭐 3원계가 뭐 하다, 뭐 LFP 배터리가 뭐 좋다 이런 논쟁보다는 이미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 이런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이 셀보다는 소재를 보자라고 한 이유가 예. 셀은 이런 경쟁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LG엔솔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악재, 오버행 이슈 이런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까 LG엔솔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최악의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거리두기 필요하다는 관점 네.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완성차 기업들은 정말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런 움직임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소재는 괜찮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소재도 같이 급락하는 근데 모양새라서. 몇 가지 이제 뭐 저는 일단 처음에는 소재를 좀 느긋하게 봤다가 예. 최근에 좀 긴장하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 소재 버릴 건 아니고 소재가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에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을 예. 지켜보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소재가 급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뭐 기관들이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덜 빠지다 보니까 이거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바닥에 있는 거 팔자니 너무 억울하고 예. 조금 남아 있는 거 팔자라는 어떤 그런 수급상의 어떤 변화도 일부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소재가 가장 안 빠진 섹터이다 보니까 예. 조금 그런 게 나왔는데 글쎄요, 또 이런 기사들을 나오면서 전반적인 흐름들 지금 모든 게 다 약세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다 그런 뉴스는 없거든요. 없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도 좀 낮춰놓은 하향,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라고 봤었던 거죠. 앞으로 영원할 거로 봤던 성장 섹터가 단기간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 가지 조금 거리두기 요소다. 예.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올라갑니다. 충전 요금이요? 예, 오늘부터 이제 전기 가스 요금 우리가 일반 다 올라가지만 그랬네요. 전기 아, 충전소에서 전기차 쓰시는 분들 충전하는 요금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어머.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박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금 부담이 있었군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 기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차량이 기름으로 저 웬만하면 다 기름 차죠, 아직까지는. 예, 예. 차가 오래돼가지고 10년 넘은 차를 쓰다 보니까 예, 그래서 비싸서 주유하기가 너무 겁나서 저는 네.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많이 그 다리도 튼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요금까지 그 충전 요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야 될 대상임에는 분명해 보이네요.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죠. 지금 이제 일부 좀 극단적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히토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자원 전쟁이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 혹자에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히토리가 이제 언젠간 고갈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한다라는 게 지구 온난화도 있습니다만 이 화석 연료가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이제 이런 하나의 대안으로 삼는 건데 예, 히토리가 기름보다 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거 개별 거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뉴스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다라면 예. 관련 뉴스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예. 저도 이차전지 소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차전지 소재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뉴스들을 계속 찾아봅니다.
혹시 예. 내가 판단을 바꿔야 될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 판단을 더욱더 강화시킬 뭐가 있지 않는가? 예. 계속 여러분들 하시는 것은 결국 수익률과 직결된다. 그렇군요. 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봐야 합니다.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크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챙겨야 하는 그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일단 성장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장이 꺾인 건 아니라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보수 관점으로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단이었고요. 마지막 기사 열고 삼성전자 이야기 간략하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SMC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죠. 촘촘하게 네. 더 이제 미세한 공정으로 그 좋은 배터리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이 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샘플에 있네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공장 가서 네. 사인을 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웨이퍼죠, 웨이퍼. 기존에 핀펫이라는 그 공정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공정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도 올라가고 전력 효율도 올라갔다는 내용. 이대로라면 2025년의 상반기에는 2나노까지 크기를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사실은 이보다 수요를 잡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예. 수율이 잘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온앵커의 3나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들으려고 모시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예. 저도 3나노 이걸 리포트를 봐도 좀 이해가 좀 굉장히 어려워. 적층으로 쌓고 뭐 하는 건데 예. 적층으로 쌓는다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요 보이지 않는 손톱에 이걸 쌓아나간다는 나노라는 것은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잖아요. 뭐 그런 공정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나노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저 이 기사에서 볼 땐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생산입니다. 온앵커도 수율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에선 강자예요. 근데 이제 요 3나노는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인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수율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가 고전해 왔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생산을 해냈다는 건 수율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4나노, 5나노까지 기술 개발은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 힘든데 예. 일단 지금 삼성은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TSMC도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생산은 하반기 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보다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소식은 삼성전자한테 저는 플러스 1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TSMC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 1등입니다. 예. 50%.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몇 프로일까요? 1등이 50%, 2등은 삼성전자 17%. 격차가 많이 너무 나죠. 커요. 예. 거기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뛰어들었고 그동안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얘기했던 게 지금 D램이 흔들리고 있어서 더 문제지만 D램의 강자에서 니네가 시스템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시스템에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로 올라가는 어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삼성전자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이제 수급상 논리를 제외하고는 상승 점수를 쌓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체 다니시면 여러분들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 점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게 차야 승진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연차도 그중에 들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메모리에서 이익을 내세워야 되는데 메모리에 대한 이익이 60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점. 그다음에 3나노 양산 플러스 1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봇이 나가면 플러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수가 쌓여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에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플러스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거 보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전망, 그 메모리 전망이 60점 밑으로 떨어지는 뉴스랑 맞부딪히면서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언젠가는 긍정적인 뭐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분명히 이제 기술 네. 달성을 잘했다고 응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 매매 관점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이런 거 제가 한쪽에서는 이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예. 쌓아나가야 되고 한편에서는 결국 수급이죠. 수급이 일단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를 갖고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역할이 너무 좀 크다라는 거, 그 점이 안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이 뉴스보다 D램에 대해서 영향을 더 받아요. 근데 D램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가 평균이 61조였고 내년에 63조였어요. 영업이익이. 예. 근데 둘 다 57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올해 일단 줄어들고 내년에도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5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장세가 제로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요소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나 좋은 주가에는 물음표 네. 찍어주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